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홍성희 기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대본 회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6일로 종료되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했는데 이걸 더 연장할지 논의한다는 겁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통리실 관계자들은 KBS에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논의 결과는 잠시 후인 오전 11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 총리는 또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 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중 합의문에 서명하고 업무를 중단했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보건의료제도를 한층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보름 만에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의료단체가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합의문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잠정 중단과 집단 휴진 종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태흠 기자, 집단 휴진에 나섰던 의사들 바로 복귀하는 건가요? 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민주당,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하면 집단 휴진은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막판 의료단체 내 이견 조정으로 합의문 서명이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문 서명이 최종 이뤄지면 집단 휴진 보름 만에 의사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부, 의사협회는 밤샘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문엔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의료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에 협의체를 꾸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민주당과 정부가 약속한 겁니다. 또 의료단체가 요구해온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의 방안도 논의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의료단체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1일부터 집단 휴진을 이어왔는데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정책 원점 재검토까지 시사하며 적극적인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국회가 다시 멈췄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단검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밤사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직접 접촉자 3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위험 출입 금지, 국회가 다시 멈췄습니다. 본관 2층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당직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제 오후 검사를 받고 어제는 출근하지 않았는데 점심 무렵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방역을 끝내고 국회가 문을 연 지 나흘 만 본관 1, 2층과 소통관 1층이 폐쇄됐고 긴급 방역이 실시됐습니다. 본관 내 모든 회의와 간담회가 금지되면서 예결위, 결산소위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접촉자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은 오늘 새벽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정책위 의장과 보좌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과 접촉해 어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자택에서 대기했던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등을 논의하려다 연기됐던 고위 당정청 협의도 다시 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와 어제 오찬을 함께해 비대면 업무로 전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일단 오늘 오전까지 주요 청사 인력에 대한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한편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추가 폐쇄와 자가격리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충남 청양의 한 김치 공장 관련 확진자가 이틀 만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공장 직원과 가족 등이 연이어 감염된 건데요. 방역 당국은 일단 음식을 통한 감염 위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연성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의 김치 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사흘 만에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일 공장 직원인 네팔 국적의 20대 여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동료 직원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에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2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22명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6명을 포함한 공장 직원이 19명, 직원 가족이 2명, 가족의 접촉자 1명입니다. 확진자 발생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를 분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치 공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확산입니다. 이미 홍성과 보령에서 출퇴근하는 직원 2명이 감염된 데 이어 보령에서는 직원의 남편과 이 남편의 접촉자까지 코로나19로 확진되는 등 감염이 청양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김치를 통한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세계적으로 음식을 통한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공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는 나왔지만 음식을 통한 매개 감염 위험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 측은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공장에 있는 김치 10톤을 즉시 폐기하고 대전과 천안, 제주, 화성 등으로 출하된 40톤도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어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89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덕훈 기자, 방역당국이 조금 전 발표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9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254명으로 모두 15,783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4,728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7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31명, 치명률은 1.59%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68명, 경기가 55명, 인천이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닷새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언제든 감염병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질 수 있는 만큼 2.5단계를 일주일 더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남해안을 거쳐 내륙을 관통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해안 지역 곳곳이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피해 현장을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태풍의 중심에 있었던 부산. 부둣가에 겹겹이 쌓여있던 육중한 컨테이너들이 곳곳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초속 39m의 강풍은 컨테이너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어버렸습니다. 크레인 윗부분이 위태롭게 아파트 벽면에 넘어져 있습니다. 아시아드 경기장 지붕막도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파손입니다.
산 능선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기둥이 칼로 베어낸 듯 잘려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아래에선 도로를 덮친 잔해물을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부산을 지나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면서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 지역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월파 피해를 입은 해안가, 주차장이 있던 광장은 밀려든 토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쓰레기를 굴착기로 치워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풍에 떨어져 나간 지붕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5m를 기록한 포항 구룡포. 거센 파도가 순식간에 덮친 해안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 곳곳에 부서진 물건들과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치우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에서 1,500여 곳의 시설이 침수되거나 부서졌고 2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4명의 사상자와 5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선 불어난 강물로 다리가 무너지려던 순간 한 주민이 차들을 막아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시각은 출근 시간대였는데요. 급박했던 순간을 엄기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굽이치는 다리 위로 차량들이 오갑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다급하게 다리 앞을 막아섭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향해 진입하지 말라고 손짓하고 뒤쪽에서 차량도 막습니다. 건너오려던 차가 손짓을 보고 천천히 후진하는 순간 다리 중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30여 초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폐쇄회로 카메라에 포착된 이 남성은 이 마을에 사는 박광진 씨입니다. 무섭게 불어난 하천을 눈여겨보다가 다리가 휜 걸 보고 위험을 직감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차량 통제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 무너지는 예감이 있다고. 맞고 이래 보니까 뭐 이래 한순간에 뭐 와장창 이래 소리 딱 나면서 무너지는 거죠. 특히 사고가 난 시각은 아침 7시 반쯤으로 한창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하진부리 시가지와 이어진 다리라 통행량도 많았습니다. 한 시민의 발빠른 대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주셔서 인명사고를 막아서 좀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감사하고. 이번 태풍으로 강원도에서는 교량 2개가 유실되고 국도와 지방도 등 20여 개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태풍 마이삭에 물러갔지만 곧바로 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 정오쯤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보도에 김시원 기자입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은 괌 북서쪽 해안에서 한반도와 일본 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세력을 계속 키우면서 일요일인 오는 6일 오후 일본 규슈 남서쪽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7일 정오쯤엔 남해안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선은 오늘 오후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내일은 최대 풍속이 초강력 등급에 가까운 초속 5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대로라면 이번에도 역대 가장 바람이 셌던 2003년 태풍 매미와 비슷한 수준의 풍속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제주에는 오는 7일 오전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선은 남해안에 상륙할 시점에 강풍 반경이 400km나 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전체가 위험 영역에 포함됩니다. 핵심 변수는 한반도 오른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경우 태풍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수축할 경우 태풍이 일본 열도를 통과한 후 그 세력이 약화된 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 기상당국은 모두 태풍 하이선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 매도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7.58포인트 하락한 2358.32에 코스닥은 14.56포인트 내린 859.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최근 단기 급등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반이 내리는 가운데 비대면 관련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NC소프트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에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업 공개 돌입 등의 호재로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90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일본에서는 필담으로 대화하는 술집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의 대표적인 유흥가 가부키초에 지난달 문을 연 술집입니다. 그런데 직원과 손님 모두 말이 없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대화를 나누는 필담 주점입니다. 생일을 맞아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은 남성인데요. 아내에 대한 축하 인사도 당연히 글씨로 표현합니다. 재택 근무 중인 이 남성은 외롭던 차에 필담이라면 감염 위험이 낮을 것 같아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즈카 씨입니다. ある程度飛沫感染なんだよねっていうことで、じゃあ何ができるんだろうって。 주점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 소독과 환기도 철저히 합니다. 필담 주점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입소문 때문에 술집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중국 초중학생들의 근시율이 코로나 기간에만 11.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9개 지역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근시 비율을 조사했는데요. 온라인 수업 시간과 게임 시간, 공부 외에 모니터를 보는 시간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학생들의 시력이 나빠진 데는 야외 활동 감소와 실내 조명, 책상 높이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생들의 근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반년 만에 초등학생 근시율이 15.2%나 증가했습니다. 학생별로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이면 근시율 45.8%를, 4시간을 넘으면 76%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가을 학기에는 온라인 학습 시간을 줄일 방침인데요. 초등학생은 2시간을, 중고등학생은 각각 3시간과 4시간을 넘어선 안 됩니다. 또 하루 1시간 이상 반드시 야외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먼데 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독일에선 근처 야산에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티링겐주 슈타이거발투수. 우거진 숲 사이로 엄청난 속도로 산악자전거가 질주합니다. 이들이 지나간 자리엔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땅이 파이면서 곳곳에 이렇게 가파른 경사에 작은 비탈이나 둔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산책 나온 일반 시민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산책하는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Das Problem durch Corona, dass eben mehr Leute natürlich den Wald als Erholungsgebiet suchen und deshalb auch noch mehr Leute auf unsere Strecken gestoßen. 산악자전거로 인해 자꾸 길이 생기고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꽃들이 죽는 등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산악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숲이 늘고 있는데요. 바이커들은 산악자전거를 산에서 타지 못하면 어디에서 타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연꽃 실크 장인 투안 씨가 연꽃대에서 가느다란 섬유질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손으로 꼬아 만든 실로 직조를 하면 이른바 연꽃 실크로 불리는 고급 천연 섬유가 됩니다. 65살인 투안 씨는 보통 그냥 버려지는 연꽃대를 활용해 연꽃 실크를 베트남에서 처음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그 기술을 지역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스카프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2달이 소요되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지만 연꽃 실크 생산은 그만큼 가치가 크다고 그녀는 강조합니다. sản phẩm thì tôi thấy là làm tơ sen nó có lợi ích rất là lớn. Thứ nhất là tăng thu nhập cho người trồng sen, thứ hai là tạo việc làm cho người lao động tại địa phương, thứ ba là 귀한 연꽃 실크는 일반 실크에 비해 10배까지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는 현재 연꽃 실크 생산 기술 발전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배분할 수 있다는 듯한 취지의 공문을 각 주지사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백신을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레드필드 국장이 미 50개 주 주지사와 보건 담당자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11월부터 백신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긴급히 요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nd we have to figure out how to make sure they're distributed in a fair and equitable way across the country. 일부에선 대선일인 11월 3일 전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백신의 정치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Will produce a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or maybe even sooner. 감염병 전문가는 이른 시기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It is conceivable that you could have it by October, though I don't think that that's likely. 백악관은 백신의 사용과 승인에 압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노동절 연휴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 잠잠하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합니다. We don't want to see a surge under any circumstances, but particularly as we go on the other side of Labor Day and enter into the fall. 일부에선 아무리 감염이 우려된다고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대규모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주춤하면 다른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폭증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대법원이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 노조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교조는 7년 만에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판결 내용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 노조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체 6만여 명 조합원 가운데 해직 교원 9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이 가입된 경우 시정 요구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의 노조임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사실상 노조 지위를 박탈당한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지만 1, 2심은 모두 법외 노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외 노조 처분에 근거가 된 법령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상 가치인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 노조 처분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에 의한 노동 3권의 제한은 헌법상 법률 위법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외 노조 통보 제도에 대한 손질은 물론 해직자의 노조 가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개해드립니다. 배우 남은희 씨가 주연을 맡은 코미디 영화와 84살 여성의 순례길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관객들을 만납니다.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뿐인 딸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유일한 목격자는 치매에 걸린 엄마입니다. 손녀딸 친차 기억나요? 보살님은 몰라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를 참다 못한 이 남성은 엄마와 함께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섭니다.
올해로 데뷔 60년 차로 여든이 된 배우 남은희 씨가 말 그대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내가 안 해보던 액션이 제일 재밌었고 커다란 고목나무에 올라가서 하는 것도 있고 나무가 너무 크고 대단해서 많이 무서웠고 두려웠고 무사히 잘 끝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엄마가 기억해낸 단서에 따라 범인을 쫓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리면서도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고단함, 환자의 고통도 무겁지 않게 녹여냈습니다. 치매란 병을 코미디 소재로 활용한 데서 오는 불편함, 과장된 연출은 다소 아쉽지만 진짜 엄마와 아들 같은 호흡을 보여준 두 배우의 연기력이 그런 아쉬움을 덮을 만큼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안 춥습니까? 안 춥습니다. 진짜. 그래요. 84살 엄마와의 여행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도 개봉합니다. 바이칼 호수, 고비 사막, 알타이 산맥 등을 거쳐 불교 성지 카일라스로 가는 2만 킬로미터의 여정. 석 달간의 순례길을 먼저 제안한 건 엄마였고 아들은 기꺼이 동행해 광활한 자연과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감독은 그저 어머니 손을 잡고 오래 걷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태풍이 물러간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19.9도, 대구 18.3도 등 20도 아래에 머물렀지만 한낮에는 각각 27도와 3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로의 변동성이 크지만 한반도로 그대로 올라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경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인 모레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더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강릉과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9도, 대구는 31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동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당직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방역당국이 분류한 33명이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주먹 인사를 나눠서 진단검사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다시 음성 판정을 받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